2, 300명, 아주 적은 100명 단위의 그런 계엄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자,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무도함,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드러난 거 보면 재판과 조사, 수사 과정에서 홍장원, 그리고 곽종건, 한덕수 등등의 위증과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특히 홍장원과 곽종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짠 듯한 이런 행태들 이런 걸 보면 누가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내려지든 간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구하려고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게 내란이 돼가지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자, 이거야말로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또 한 번 더 이걸 기폭제로 해서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범죄자는 대통령이 돼서 자, 온갖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고 정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직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깨우쳐줬던 대통령은 사형 내지는 무기징역이 구형이 된다면 자,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지금 법정 주변에는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했는데 이게 바로 내란으로 몰아가지고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바로 한동훈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관해서 이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에 대한 징계도 곧 시작되고 징계는 바로 제명으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혁 대표도 한동훈에 대한 이 징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늘 최후 변론도 지난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본인과 관련된 입장을 약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오늘도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언했고 그리고 이게 왜 내란이 아니라는 것을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단 정리된 입장으로서 오늘 본인의 최후 변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인들이 변호를 하게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 자, 이번에 내란 수개와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일단락을 짓게 되고 이러면 2월 중에 지경부장 판사 재판부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까지 법리로 보나 그리고 정황을 보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 내란은 한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고 자, 국토가 참전이 되고 그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였는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적 실시 7조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내란이 된다는 것 이게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이런 검찰과 경찰 내부에 체포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중에 그 당시도 대통령은 현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체포조가 만들어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언론과 야당과 그리고 검찰 수사기관들이 합세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야말로 내란이다. 이재명 측의 내란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를 스톱시켜가지고 권력을 연장하거나 장기화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없다는 겁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을 하려면 군인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대통령이 물었을 때 3만에서 5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그거보다 더 적게 2, 300명, 아주 적은 100명 단위의 그런 계엄을 하겠다.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은 자,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무도함,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드러난 거 보면 재판과 조사, 수사 과정에서 홍장원, 그리고 곽종건, 한덕수 등등의 위증과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특히 홍장원과 곽종건의 더불어민주당과 짠 듯한 이런 행태들 자, 이런 걸 보면 자, 누가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내려진다면 그야말로 국민들은 또 한 번 더 경로를 하게 될 것이고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 제도가 없는 나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을 하든 무기징역을 구형하든 사실상 똑같은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나라를 지킨 사람에게는 이 사형을 구형하게 되고 5가지 재판을 받던 범죄자는 12가지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스톱돼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일련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억울하고도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을 빨리 정리를 하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로 재편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그리고 싸워야 투쟁해야
그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나라를 지키고 또 자유우파 진영을 한 대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시민단체들도 불풀이 흩어지고 지금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또는 구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데 이어서 정강훈 목사도 13일 날 바로 구속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자유우파 진영에 그야말로 괴멸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팔에 이어서 이란까지 그야말로 독재 정권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북한 김정은에 이어서 바로 김정은의 타격을 입으면 이재명도 직격탄을 입게 되는 것이다. 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구형은 다시 한번 보수 우파 진영을 똘똘 뭉치고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기대해 봅니다. 공석이가 즉각 석방하라. 내란 아니다. 법이 없는 나라다. 내란머리 사형 들먹거리는 자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판다. 이제는 말로만 안 된다. 손에 뭔가라도 들고 한거해야겠다. 헌재 소추 내란 뺐다. 내란머리 마라. 헌재 특검. 분명히 국민들은 말한다. 또 역사는 재판관을 판단할 것이다. 계엄은 고유 권한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진짜 미쳤다. 사형은 뭐고 무기징역은 뭔가. 국민들 일어나야 된다. 한동훈 잡아가라. 윤석열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대통령, 우리 대통령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대체 사형은 누가 당해야 하는지 곧 증명이 될 것입니다.